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젠가 오늘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부펀드 창설을 지시를 했죠.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미중 신냉전 시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분명히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국제정세,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시기에 우리 또한 개인 웰스 펀드를 잘 투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제 제가 3부작으로 투자에 대한 방향성 앞에서 제가 너무 많이 어려운 내용들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투자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추천 종목 한 4-5개 넣어놨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맨 끝으로 가서 보시면 되겠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국 내각 인준,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임명이 되기 때문에 현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장관의 플로리다주 검사장을 지냈던 파멜라 본디, 팸 반디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인준이 됐습니다.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써가지고 53대 47인가 그런데, 이분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다라고, 그래서 청문회 때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무장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파란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총을 맞고 살아나가고 나서 상당히 좀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좀 구태의연한 행정부 혹은 연방부처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국방장관 피터 헥세스, 프린스턴 나오고 이제 자원해가지고 3번 중동에 이제 전쟁을 참여했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추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애국자라고 보기에는 큰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에 RF 케네디 주니어 있다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군수업체라든지 바이오의약품 업체 이런 데에 연방의 규제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좀 전관예우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탱크나 전투기 단가가 러시아 대비해가지고 5배, 10배씩 차이 나는 이유가, 조달 단가를 높게 쳐주면서 자기는 나중에 CEO로 몇 년 계약직으로 몇백억 챙길 수 있으니까 직간접적으로 선후배들한테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에 좀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본론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빅테크, 지금 S&P 500 인덱스 펀드의 거의 30-40% 비중을 차지하는 이 회사들의 미래 30년이 괜찮냐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와 이후에 미국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중국으로 지난 30년 동안 공급망이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설계하고 중국에서 만들고 이런 거의 정수, 영어로는 zest라고 하는데, 이게 반도체하고 아이폰, 맥킨토시 같은 ICT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게 모바일 혁명을 타고 이런 회사들인데, 이거가 디스럽션을 받게 되면 이거의 공급이 끊어질 일은 없고 계속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간다면 좋은 회사들로 남아있겠지만, 미래에도 적어도 한 단기, 중기적으로는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아마존을 생각해볼까요? 요거는 저가 제조업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인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인 거, 원래는 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요새 클라우드라든지 스트리밍이라든지 여러 사업 모델을 개발해 놓고 있고, 이제 크레딧 카드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리테일인 거죠. 이거랑 관련해서 원래 미국의 관세 면제 한도 금액은 하루에 1인이 $200 정도인가 그랬었는데, $300인가? 이게 빅테크 회사들, 리테일 이런 거 혁신 플랫폼 기업 도와준다고 $800로 2010년대 중반에 올라가 있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8000% 차이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좀 큰일이 생겼어요.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25% 때린다 그랬다가 철회를 했는데 중국 10% 추가 관세. 그 다음에 이 관세 미소 규정을 이용한 요것도 다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멕시코, 캐나다 관세는 철회를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말고도 지금 요 연방우정청이 오늘 중국 홍콩발 국제소포 반입을 차단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관세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중국에서 뭐 하루에 100만 원 넘는 금액을 모든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중국에서 주문을 해서 그냥 받아볼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게 막혀버리니까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보도가 이제 나온 지가 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에서 조립을 하는 요 아이폰 같은 ICT 제품. 이게 아이폰이 연간 한 2억 대 정도 나가는데, 단가가 많이 비싸서 중국에서 만든 싸구려 안드로이드 폰 대비해가지고, 근데 지금 대만 반도체도 미국에서 좀 선당 공정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까지는 그 1차 미중무역 합의에 그 관세 25%의 아이폰은 좀 봐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쪽으로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공급망에 좀 차질이 생기면 수익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2억 대 정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드로이드 계통 스마트폰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한 해에 3억 대 정도 하고 나머지를 다 중국에서 합니다. 이게 그 빌 게이츠가 PC가 연간 한 1억 5천만 대 나갈 때 윈도우를 탑재, 그 다음에 MS 오피스를 강매시켜가지고 뭐 반독점 케이스들 유명한 거 많죠. IT의 황제가 됐었는데 스마트폰이 연간 12억 대 이상씩 나가면서 이게 보시면은 2016년에는 거의 15억 대까지 출하가 됐죠. 세계 인구가 70억, 80억 하는데 지금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거의 없잖아요. 이런 거의 수혜, 이런 거의 제조를 전부 다 중국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다시 말씀드리면 연 출하량이 8에서 9억 대 되는 게 중국, 베트남, 요새는 인도까지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퍼지니까 구글 같은 회사들이 고객 베이스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수십억 명으로 그분들한테 수십억 명한테 뭐 한 10,000원씩만 걷는다 그래도 수십조 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20을 하면은 우리가 PER 주가가 나오는 거고 시가총액.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바일 혁명과 이제 미중 분업 구조로 인한 효율성을 활용한 결과 오늘 그 여러분들 스파이 많이 사시죠? S&P 500 인덱스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게 이제 또 10년, 20년 전에는 또 완전히 달라요. 이 주도주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신냉전, 그 다음에 이제 탈중국 국제분업 구조 형성이 가시화되면은 이 회사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어떤 국제무역, 통상, 물리적 기반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써놨죠? 간단하게.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루어드린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한 내용이고 4월 1일 대통령 트럼프한테 상무, 재무, 국무, 국토안보 이런 장관들이 대중국 전략하고 상품무역 수지 축소를 위한 전면적인 통상정책의 개편 방안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차례 폭풍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조금은 타격을 입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제1차 미중무역 합의로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거의 25% 정도인데 여기에 10%를 더 얹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35% 뭐 말을 안 들어가지고 45% 이렇게 가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제조업 상품 수입은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정책 방향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러한 미중 신냉전 시대에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랬을 때 이제 전제는 미국이 제조업, 자국에서 제조하는 기업들한테 법인세는 21%에서 15%까지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비용의 근본이 되는 유가, 석유 산업을 부흥시켜서 기름을 많이 파가지고 이제 유가가 지금 한 80불 정도 가는 거를 60불, 뭐 많게는 40불 이하까지도 갈 수 있고요. 이게 공급주의 관점이죠. 그 다음에 금리도 점진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 규제 완화, 뭐 환경 이런 거. 이랬을 경우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주식들이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미국의 내수. 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차는 테슬라, 내연차에서는 또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화학입니다. 이제 화학이라는 거는 모든 기초물질이 이제 석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가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보잉의 최근 문제도 있고, 주가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임 국방장관의 스탠스가 조금 그동안 해오던 식으로 다 같이 돈 해먹기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10.16불에 배당률이 5.91%인 포드 자동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어떤 미국 제조 부활의 어떤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은 제가 나중에 다 10K하고 여러 리포트 가지고 상세하게 다시 다뤄드릴게요. 그 다음에가 가전회사인 월풀입니다. 지금 LG, 삼성, 뭐 중국한테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있거든요. 원래 120, 130 가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현재 주가는 100불 선이고 배당률은 거의 7%. 그 다음에 내수라고 하면은 맥도날드 말고 또 이제 웬디스, 이 회사도 이제 스토리가 눈물 난데, 창업주가 저번에 한번 다뤄드린 것 같기도 하고, 햄버거 회사입니다. 내셔널 프랜차이즈 회사고, 현재 주가는 최근에 뭐 한 18에서 20 가다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사실은 물가 앙등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죠. 유가가 내려가고 트럼프가 호언한 대로 미국 경제가 조금 성장률이 다시 반전한다면 상황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6.63%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많이 올라서 화학회사들이 수익성이 안 좋았는데, 다우 인코퍼레이티드, 다우 지수가 아니고 다우 잉크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현재 주가가 원래 이것도 한 5, 60불 가다가 지금 38.5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배당률이 7.26%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배당은 기대할 수 없는데, 역시 반도체 제조업을 선단 공정뿐 아니라 핵심 비선단 공정,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가져온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텔, 참 애매하죠. 인텔을 추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상무장관 지명자 러트닉 인사청문회에서 인텔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마이크론 상당히 잘하고 있고, HBM 납품도 조만간 될 수도 있고, 이번에 갤럭시에 또 마이크론 램을 집어넣었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번에 또 소개드린 바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비메모리의 거의 절대 강자.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 회사들도 있고, 일단 비메모리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약 부분은 화이자하고 BMS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인데, 머크도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고요. 배당이 괜찮은데 지금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죠. 이분이 또 제약기업과 연방부처 간에 그 부패를 다 일소하겠다라고 지금 또 청문회에서 이제 날선 공방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땅 짚고 헤엄치기로 이제 뭐 별로 변변치 않은 약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이런 의료보험 급여 체계에 편입시켜가지고 돈을 해먹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백신 전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론자라고 알려져 있고, 이 청문회에서도 입장을 바꾸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약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약가도 낮춘다라는 입장이니까 트럼프 진영은 경쟁을 촉진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좀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가 중립적인 의견이다. 지금 화이자, 브리스톨 마이스퀴, 머크는 주가를 한 10년 평균을 내보면은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분이 피터 헥세스, 지금 상원 인준이 거의 절반으로 나뉘어가지고 결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상원의 당연직이죠. 100명 중에 이제 한 명인데, 101명인가? 어쨌든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가지고 간신히 임명이 됐어요. 이분도 이제 뭐 군에서 다양성, DEI 이런 거 철폐하고 전투력을 올리고, 군수 조달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부패나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는 우주군도 좋아하고, 뭐 그렇지만 조금은 기존의 군수업체들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지금 40대의 이 3회 참전 용사이자 브론즈 스타 동성훈장을 받은 이 젊은 피는 더 이상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 군수업체들하고 해먹는 거를 가만히 내두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주항공 군수 쪽 주식은 조금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많죠. 락히드 마틴, 뭐 노스럽 그러면, 그다음에 뭐 보잉. 일단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신냉전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주도 섹터가 아무래도 조금 변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반드시 뭐 월풀 포드처럼 옛날 뭐 한물간 제조업체들이 주도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말고 이제 요새 인공지능, 그다음에 첨단 벤처기업, 새로 떠오르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증시 주도 섹터가 변화하게 된다면 우리 투자 전략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그다음에 피터 티엘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실력자들이 그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곧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회사들을 만들고 또 키워가고 흥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어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미래 10배거를 누가 어떤 분야에서 만들 건지가 이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거래소 주식 3개를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제 웨스트 코스트 캘리포니아랑 뉴욕에서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조금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또 뭐 DEI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너무 미는 방향으로 권력과 민주당과 유착이 되어 있어서 진정한 수익성 기준의 그런 주식시장 운영이 안 되고 인덱스 운영도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가 의지가 결집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래소를 만들어서 회사를 상장시켜가지고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벌어가는 이게 금융 권력인데, 이거를 지금 텍사스 주지사와 또 여러 트럼프 계통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거래소가 곧 상장을 하고 앞으로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경제 권력을 누가 어떻게 나눠가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일대 사건인데, 많이들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 나스닥을 주도할 신상 벤처 기업들, 혁신 기업들, 미래 뭐 10배, 100배 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정보를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는데,
먼저 좀 다뤄드릴 거는 이제 상무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튼이 지금 상원 인준 투표가 곧 진행될 건데, 이분의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장 유명한 테더의 어떤 그 금융 업무를 주관을 해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흥미롭죠. 이분이 그 유튜브의 대항마였던 럼블의 상장 주관사의 지금 CEO입니다. 소유주는 아니고 지배주주라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롭죠. 이거에 대해서 또 트럼프 시대에 상당히 흥미로운 테크, AI, 신생기업들 정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